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11월 첫 번째 거래일 11월 1일 목요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스닥이 2%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 그 해외 지수 부분들 한 번씩 올려드리라고 코멘트를 하는 이유가 지금 개인들 투자 심리 부분들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뭔가에 마이너스 되는 부정적인 견해 부분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관점 부분들을 일부 조금씩 바꾸셔도 되고 좀 변경해야 되고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시간 되는 대로 캡처해서 올리라고 코멘트를 좀 하고 있어요. 어제 신용 잔고가 거의 5천억 정도 나왔어요. 상당히 크죠. 불과 5일,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특히 최근 4일 동안 집중적으로 나와서 1조 4,400억이 나왔어요. 어제 4,780억이 나왔고, 올해 5월달, 5월 초로 기억이 됩니다만, 5월 초에서 지금 11월 초니까 6개월 정도 지났죠. 6개월 동안 신용잔고가 13조 2천억대에서 9조 2천억대로 4조가 줄었죠.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지수에 물론 변동폭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온 거겠죠. 계속 지금 이 부분을 강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수급의 공백 부분들과 대조대비 수급의 공백이 6개월 동안 4조가 나왔는데 그거에 쇼크로 인해서 개인들 투자 심리 부분들은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10층까지 내려갔겠지만 반대로 해외 지수, 외국인들, 특히 글로벌 매크로 부분에서 인덱스를 시장의 어떤 주도주 역할을 하는 인덱스, 나스닥도 보면 요즘에 1, 2% 변동하는 게 쉽게 나오죠. 나스닥이 2% 정도 나왔어요. 그 나스닥이 2% 반등이 나와서 왜 그랬나를 체크를 해보니까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이 3분기 실적이 시작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매출은 시장 예상보다 부진했어요. 넌센스예요. 이 잣대로 보면 최근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양호했어요. 근데 매출이 감소되니까 그걸로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또 이번에는 반대로 페이스북은 이거 비슷한 케이스죠. 매출은 시장보다 예상돼서 혹시나 했는데 3분기 실적 예상 웃도는 순이익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IR 컨퍼런스 콜에서 주가가 양호한 기대치 부분들을 반영시키다 보니까 페이스북이 상승을 이끌었고 여기에 아마존 4%, 구글 4%. 자, 이 기술주들에 대한 부담감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것도 있는데 11월 달은 여러분들 제가 미리 얘기를 드렸죠. 소비 시즌의 본격 개장입니다. 소비 시즌의 개장이에요. 소비 지표. 최근에 이제 어제 미국의 고용 지표도 보면 22만 7천 명, 예상치가 18만이었어요. 심플하게 생각하면 고용이 증가를 한다는 의미 부분들은 향후 소득이 증가가 되니까 소비가 증가된다는 하나의 이미지 메이킹 부분들이 당연히 그려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11월, 12월은 어떻게든 간에 다른 불안 심리 부분보다 소비가 상당 부분이 커버시켜 줄 수 있는 실적의 기대치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소비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불과 10일 뒤에 관군제가 시작이 돼요. 관군제의 의미 부분들, 중국한테는 상당히 큰 의미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파워게임의 하나의 증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 꼭 생각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나스닥이 2%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에 페이스북 3.8%, 아마존 4%, 구글도 거의 4% 근접, 그리고 민간 고용이 22만 7천에서 예상치가 18만이었는데 상당히 점프가 됐죠. 그런 와중에 마이너스 되는 요건 부분들로 두 가지를 꼽으라 하면 첫 번째, 반대매매 어제 5천억 가까이 나왔고 신용잔고가 9조 원대 하회를 지금 근접을 하고 있고 9조 원대 초반이 아니라 9조 원대 하회예요. 오늘 이번 주 잘하면 하회도 될 가능성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하고 두 번째로 중국의 PMI 지표가 27개월 내 최저치 하락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최저치가 나왔고, 어, 이게 마이너스 되는 요건과 플러스 되는 요건 부분들이 있는데, 뭐랄까, 영향을 받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만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이번 주 내에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신용 물량 자체가 털리는 케이스가 제 기억에 그렇게 뭐 많이 없어요. 제 기억에 별로 이렇게 딱 기억이 나지 않는 거 보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오버슈팅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멈칫멈칫하지 말자는 거죠. 멈칫멈칫하면 기회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이런 부분들에서 멈칫멈칫하고 나중에 확인하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다 날아가요. 여기에 오늘 중요한 게 또 새벽에 하나 나왔어요. 아, 이거 하나 가지고 이것들 봐라. 올해 상반기부터 중간중간 한 번씩 얘기를 드렸던 내용이에요. 연준이 도드-프랭크법 완화 내용을 제안을 했습니다. 요것들 봐라예요. 요것들 봐라. 판을 키우는구나 라고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규제 부분들을 슬슬 완화를 하면서 지금 미국 시장 자체적으로 보면 돈이 1차, 2차, 3차 양적 완화 부분들 진행하겠지만 돈이 많죠. 그래서 돈이 찍어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해외 자산 쪽으로 투자를 됐고, 이 돈이 그래도 아직 연준에 많아요. 연준 자체에 많이 갇혀있고, 은행들도 갇혀있고, 근데 이 판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돈이 돌 수 있는 유동성이 승수 효과에 따라서 돈이 확대가 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효과 부분들로 유가가 3배 이상 가까운 상승 부분이 나왔고, 향후에 이 돈의 통화 속도 부분도 빨리 해주면 가열이 되겠죠. 미리 거품을 살짝 한번 제어해 놓는 그런 역할 부분들을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연준이 도드-프랭크법 완화, 메가뱅크 선종 기준을 2,500달러에서 7,000억 달러까지 상향을 하면서 메가뱅크가 될수록 강력한 규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규제 부분들의 가이드라인을 올려버려서 그 가운데 2,500달러에서 7,000억 달러 사이에 있는 은행들은 뭔가 규제 부분들이 많이 풀어지는 효과 부분들을 했고, 중소형 은행들에 대해서 자산 금로 1,000억에서 2,500달러는 2년에 한 번씩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는 걸로 됐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CR 규제를 폐지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저렇게 해야 돼요. 왜? 향후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는 뭘로 미국의 부흥 부분들을 만들 가능성이 자체 크다. 인프라에 돈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커요. 그 의미 부분들은 시장 자체에서 단기적으로 소음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고, 지금도 소음이 완벽하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소음이라는 이제 전제조건 부분들이 명제가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의미하고 또 일맥상통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의 10월 수출입 지표가 나오고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나와요. 중국은 뭐 어제 PMI 지표가 27개월의 최저치가 나왔기 때문에 기준선을 하회할 전망 부분들이 있고, 중요한 것은 또 역시 10월 한국 수출입 통계 예상치가 전년 대비 17% 증가해요. 우리나라는 실물 자산, 제조업이 살아나 있다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그래서 개인 신용 잔고의 급락, 그다음 지수의 하락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외환이 워낙 통내가 많다 보니까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해외에서 뭔가 문제가 나오면 외국인들이 물론 우리나라 주식은 팔았습니다. 근데 채권은 안 팔고 있어요. 채권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더 있어요. 그만큼 예전 같았으면 주식 팔고 채권 팔고 나가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환율이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속도 자체가 예전에 비하면 채권의 매수의 매력을 가치를 느끼다 보니까 속도 자체가 상당히 완화돼요.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지위 자체가 자산의 그 안전성 부분에서 계속 상향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 부분이고, 남북 경협이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분이 더 해소가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개인들의 신용 부분들의 하락, 거의 단기적으로 1조, 한 6개월 동안 4조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최근 4일, 5일 동안 1조 4천억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급락이 나왔던 만큼 반등 역시 V자 반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칫멈칫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물량분들 버티셨던 분들, 안 틀리셨던 분들 딱 버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버티시고 현금 있으신 분들은 여기저기 재지 마시고 그냥 낙폭과대의 양호한 종목군들이 있으면 그냥 눈 감고 딱 사는 그 관점 부분들을 가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10월 달 마무리되고 11월 1일 이슈맨 해주신 노수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